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지금은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내부자 매도 계획 폼 144가 몇 개가 나왔죠. 피터 제프맨 이사회 의장과 토마스 크레머 CFO의 매도 계획 공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매도가 실행됐는지는 폼 4를 봐야 돼요. 4번 공시. 6월 16일 그리고 17일에 걸쳐서 피터 제프맨 의장과 CFO 토마스 크레머가 특정 주식 수를 매도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었어요. 피터 제프맨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획했던 수량을 6월 16일, 17일에 거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CFO 같은 경우는 매도 계획했던 거에 절반 정도를 내놓았는데요. 실제로 매도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월요일 6월 16일에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피터 제프맨 의장 같은 경우는 358만 주 정도를 매도했고요. 토마스 크레이머 CFO 같은 경우는 21.6만 주를 매도하면서 이날에만 이제 내부자 매도가 거의 380만 주가 나온 거죠. 그래서 380만 주는 당일 거래량의 한 13% 정도 됐습니다. 막 엄청 큰 건 아닌데 어쨌거나 16일에 내부자 매도가 몰려서 나왔고 17일에는 피터 제프맨 CEO가 91만 주를 매도하면서 이 두 분의 매도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제프맨만 놓아서 봤을 때는 총 600만 주 가까운 매도 계획을 내놨었는데 이걸 이제 5월 7일에 분기 보고서에 내놨었는데 현재까지 75%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 계획을 거의 1년 동안 잡아놨는데 초기에 나왔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매도 계획했던 거 75%가 나왔고요. 토마스 크레머 CFO 같은 경우는 매도 계획을 내놨던 게 한 72만 주 정도 됐는데 3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터 제프맨 의장은 계획했던 거에 75%가 나와버렸고 토마스 크레머 CFO는 계획 매도했던 거에 30% 정도가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전체 임원 이사들 매도량이 얼마나 나왔는가 보면은 5월 7일에 966만 주 매도 계획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294만 주가 나왔고 이번에 620만 주가 나와서 합쳐서 914만 5천 주 정도가 매도가 돼서 전체 매도 계획의 95%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7일에 우리 앞으로 1년 또는 더 길게 매도 계획 잡아놨어요. 이 정도 수량이에요 라고 해서 전체 주식 발행량의 한 4%에 가까운 966만 주 정도를 매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2주 안에 95%가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자 매도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사이실 텐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죠. 내부자 매도 계획은 앞으로 이 정도 나올 겁니다 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데 그 중에 95%가 이미 2주 안에 실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내부자 매도는 당분간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서 오히려 주가에 우호적일 수도 있죠. 내부자 매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또 긍정적인 해석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이 나왔죠. 90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결국에 시장에서 다 그걸 흡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온큐에 거는 기대가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 거는 피터 제프맨 의장이 지금 75% 정도 매도 계획을 실행을 했음에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남아있는 주식이 39만 주 정도 아직 남아있고요. CFO 같은 경우도 매도 계획의 30%를 실행했는데 여전히 72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임원 모두 스톡 옵션이나 앞으로 근무하면서 받게 될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도 적지 않은 수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악재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도 평균가가 37불, 38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딱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1년 넘게 매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초기에 이게 몰려 있었다는 거는 내부자들이 주가가 고평가돼 있어서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차익 실현해야겠다. 단기적 고점으로 봤을 가능성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간에 900만 주 넘게 주식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내부자들이 왜 자꾸 파는가? 또 CEO 같은 경우는 계획했던 260만 주 정도의 매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에 내놨기 때문에 신임 CEO가 여러 언론에 나가서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굉장히 좋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주식을 다 팔아버렸네. 물론 한 70만 주 정도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주가가 못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털이 문제가 없고
여러 회사들이 인수하면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다면 또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옥스포드 이오닉스의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뭐 중간 단계 큐비트 늘리는데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포토닉 인터커넥트 넣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게 뭐 말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게 옳다 요거는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미래의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자,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 6월 16일에 내부자 매도가 거의 400만 주 가깝게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이 월요일이었죠. 근데 금요일에 특정 유튜버 분께서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을 좀 쓰셔가지고 물론 영상 내용은 그렇게 막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요 썸네일만 보고 심리가 흔들리신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 시작하기 전에 막 마이너스 2% 3% 하다가 장 시작한 후에 이제 아마 CFO랑 이사회 의장이 주식을 내놓으면서 거래량이 커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결국에 시장이 다 받아 먹으면서 다시 올라와서 양전에서 1% 넘게 오른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마이너스권에서 팔았는데 올라와 버렸네. 그리고 그때 뭐 38불, 37불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39불 60센트까지 왔으니까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말이나 남의 정보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취할 거는 취하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대중을 따라가는 거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날 어떤 흐름을 봤냐면은 장 초반에 프리마켓에서 아이온큐만 떨어지고 다른 애들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한 10만 회가 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는 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약한 한국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장 전에 저는 1억 정도 샀습니다. 물론 장투 물량이 있지만 이런 거꾸로 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 프리마켓과 장 초반에 이제 내부자 매도가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1억 정도 매집을 해놨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자는 거예요. 이거 양전할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한 1% 정도 상승했을 때 39불쯤에 털자라고 하고 매도를 걸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매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단타가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저는 90% 비중으로는 장투를 하고 10% 정도 소액으로는 단타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거 두 개를 다 잘 할 수 있으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장투 베이스로 가지만 단타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이제 한국인들이 패닉을 했을 때 하나의 심리 지표로 보고 1억 정도를 들어가서 5% 정도 수익을 낸 거죠. 5%면은 사실 은행이자 지금 적금 넣어봐야 4%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대중들과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에 대한 당연한 기본 지식과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런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과 정보를 분별해서 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썸네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내용도 봐야 되고 이거를 내 지식에 비춰서 진짠가 아닌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제 유튜브에 오시면 뭐 계좌 공개 안 하시나요? 아이온큐 들고 계시나요? 아이온큐 팔까요? 살까요? 이런 분들은 아이온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될 것 같다. 요 정도 기준은 있으셔야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아이온큐라는 종목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적자이고 아직도 매출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고 또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서 굉장히 비싼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온큐 사이트 안에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긴 조금 세부 사항들을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 최근에 기술적 로드맵 업데이트 웨비나에서 나왔던 기술적 로드맵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2025년에 이제 올해 나올 템포가 원래는 64AQ였죠. 쓸만한 큐비트 64개. 근데 이거를 이제 AQ라는 단위를 삭제하고 100개 정도의 물리적 큐빗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2027년에는 10,000개 정도 큐비트가 하나의 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제가 봤을 때는 원래 27년, 28년도에 쓰려고 했는데 이게 상용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뤄지면서 옥스포드 이오닉스 기술을 중간에 가져와서 칩 하나에 조금 넣고 여러 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옥스포드 이오닉스 기술을 넣어서 하나에 일단 많이 때려 박자. 요거부터 하고 28년에는 이 10,000개짜리 칩 2개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인터커넥티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2028년에 10,000개짜리 칩 2개를 연결하는데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쓴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에는 200만 개 수준이니까
뭐 만 개로 치면 한 20개 정도 칩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이온큐에서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줘요. 포토닉 인터커넥트 밀립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해준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고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은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원래 메인 기술이었고 큐비트 늘리는 여러 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시연하기로 했었는데 취소되고 말이 바뀌었잖아요. 상용화가 어려워서 밀리고 있구나. 그래서 중간 단계에 뭘 넣는가? 칩 하나에 수백 개가 아니라 만 개를 넣을 수 있는 옥스포드 이오닉스 기술을 넣어서 하나에 먼저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하는데 2028년에 포토닉 인터커넥을 쓰는구나 라는 힌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 요거 조금 상용화가 어려워서 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CEO 입장도 이해는 돼요. 주가를 부양해야 되고 지금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보상이나 자기 주식도 많죠. 그래서 요거를 언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얘기할 수도 있어요. CEO는 상당 부분 주식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원 내부자들이 이 매도 계획 1, 2년 사이에서 초반 2주 만에 90% 넘게 팔았다는 거는 로드맵에 대한 지연을 어느 정도 앞으로 실적 발표에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투를 하더라도 그냥 무지성으로 묻어두고 100% 나는 끝까지 가져간다. 이것도 물론 좋은 자세긴 한데 이런 큰 흐름들을 봤을 때 요 정도 한 40불 내외에서는 뭐 단기적 고점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익이 2배이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빼서 다른 좋은 기회들에 또 넣으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원금이 이제 아닌 거니까 무한대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로 자산을 거의 10배 가까이 불렸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이 한 가지 방법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법을 생각해보고 도입해보고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투자의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부자 매도 분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특정 뭐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패닉셀을 했다. 근데 그걸 거꾸로 활용하면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내부자 매도가 단기간에 많이 나온 거는 물론 시장에서 받아주어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내부자들이 90% 넘는 물량을 초반에 던졌다는 거는 40불 내외를 단기적 고점으로 봤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앞으로 포토닉 인터커넥트 좀 밀려요 라는 이런 뭐 투자자들이 싫어할 만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아이온큐 영상 안 올려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확실하게 매도 계획 공시가 아니라 매도 실행 공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요. 뭐 저는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는 제 주관적인 입장은 좀 줄이고 부정적인 해석, 긍정적인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지혜롭게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유료 멤버십 팬딩에서는 제가 뭐 단타하는 거 뭐 스윙, 트레이딩, 장투, 차세대 투자 아이디어 분석 또 제가 만나는 굉장히 뛰어난 투자 고수들 그들과 뭐 정보 어떤 것들을 교류했고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것들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유튜브 정보 딱 좋다 그러면 굳이 저한테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을바람이 올해 뭐 수익 한 3억 정도 냈고 5년 동안 자산을 10배 이상 불린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실제로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팬딩 멤버십에 와주시면 조금 더 고도화된, 조금 더 심화된 저의 매일 공부와 노하우들을 전수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난 공짜로 볼래. 또는 가을바람한테 투자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전달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